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이 서큘레이션 리듬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노멀 사이너스 리듬. 빨리 뛰면 빈맥, 느리게 뛰면 서맥. 서맥은 간단해. 빈맥은 빨리 뛰는데 그 유형이 매우 다르죠. 물론 여기서 AV 블락 부분도 있고 ST 엘리베이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트 레이트를 봤을 때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빨간색 위가 살아있는 사람, 빨간색 아래가 죽어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 부분은 심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에서 브레디카드의 이 부분은 심정적인 역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쉬운 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브레디카드에서 하트레이트가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치료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하자는데 어떤 증상이 보여야 됩니다.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 디지니스나 체스트 디스컴포트나 사인 오브 쇼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체스트 페일리어나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료는 간단하죠. 첫 번째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인 치료 말고 첫 번째 약물 투여 뭐에 있어요? 아트로핀 0.5mg이 이거죠. IV.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으면 트랜스커티니어스 패치 TCP. 이거는 왜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은 이 수위가 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어리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림이 아니고 요 연결된 선을 잘 봐보세요. 브레디카디아로 떨어지다가 PA로 빠진다니까. 결국은 PA에서 빠지면 결국은 또 뭐가 어리스트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 리듬을 환자를 계속 지켜봤을 때 어떤 치료를 안 하고 지켜봤을 때 브레디카디아로 빠지네. 그리고 이제 에시도 빠지는 거야. 근데 브레디카디아로 빠지면서 에시도 바로 빠지겠어요? 결국은 맥박이 안 잡히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맥박이 안 잡히면 PA이고 거기서 이제 에시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PA나 SS로 빠지지 않게 요 심정지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 차단제이기 때문에 느리게 뛰지 않게 해주면 결국은 환자의 그런 사인 오브 쇼크나 멘탈 체인지나 디지니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은 페이스메이커를 붙여서라도 하트레이트를 무조건 60회 이내로 만들어요. 심장이 쿵 뛰게. 심장이 뛴다는 것은 결국은 심박출력을 내주는 거지. 심박출력을 내주면 우리 온몸에 혈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CPU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서 그런 멘탈 체인이나 사인 오브 쇼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쪽이지. 빈맥은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에서 문제인데 150회로 가는데 요거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심신세동으로 빠져서 결국은 또 어리스트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복잡해요. 느리게 뛰면은 느리게 뛰지 않게 해주면 되고 빨리 뛰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뛰지 않게 해줘야 돼요. 빨리 뛰지 않게 해주는 약은 빨리 뛰는 것이 교감신경 흥분 때문에 그러니까 교감신경 차단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약이 아데노신. 물론 그 전에 위주신경 흥분 수기가 있죠. 아데노신 6mg을 주어서 빨리 뛰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12g을 줘보고 또 12mg을 줘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줄 약은 없어요. 이제 전문가한테 컨설팅하면 되는데 이제 그 베타 블로커는 아니에요. 블로커를 주는 거야. 블로커 약을.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지 않게. 그래서 미주신 연고를 주고 안 되면 약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예요? 약물 아무리 줘도 안 되면 당연히 카디오 버전인데 환자가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고요. 이상이 있을 경우는 카디오 버전이죠. 그런데 이상이 있을 경우는 거의 이쪽 단계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내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 봤던 멘탈 체인지, 사인 오브 쇼크, 체스트 디스컴포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지금 사인 오브 쇼크가 보이는데 리듬이 지금 굉장히 150회 이상의 빈맥이에요. 지금 혈압이 떨어진 상황이면 그러면 뭘 해줘야 되겠어요? 결국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 해결 안 해주면 어디로 빠지니까?
요 심정지 이하로 떨어지니까 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치료를 해줘야 돼. 그 중에서 요렇게 내로우로 빨리 뛰는데 BP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디오 버전 중에서 몇 줄? 50줄이 되는 거예요. 카디오 버전 디피브레이터 뭐? 카디오 버전. 오 근데 조금 와이드예요. 그럼 몇 줄? 100줄을 주는 거지. 디피브레이터. 여기는 아데노신.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여기도 100줄. 한 끗 차이예요. 보니까 RR 간격이 이레귤러해요. 불규칙해. 우리가 불규칙하면 바로 뭘 줘요? 디피브레이터를 치는 거야. 여기서는 카디오 버전들을 지금 주는 거지만 카디오 버전 중에 여기는 디피브레이터를 주는 거지. 디피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디피브레이션은 피브레이션을 제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피브레이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주면 되는데 피브레이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피브레이션이 떨린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QRS가 없음을 말하는 거야. QRS가 있어 없어? 제대로 없잖아. 그러니까 디피브레이터를 치는 거야. QRS가 제대로 없잖아. 그래서 디피브레이터를 치는 거야. QRS가 제대로 없잖아. 디피브레이터를 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QRS가 있잖아. 완벽하게. 그래서 카디오 버전. QRS 완벽하게 카디오 버전. 완벽해 카디오 버전. 근데 이 부분은 QRS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카디오 버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 심장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전기를 줘버리면은 요 잘 뛰고 있는 전기마저 제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계에서 이거를 피브레이션 생각하고 제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피파에서 해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탈분급돼서 심장이 딱 쪼여질 때 그 쪼여질 이 시기에 전기를 딱 줘가지고 더 잘 쪼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라는 기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쓴다는 것은 싱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OS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저거는 QRS가 없기 때문에 싱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1류기로 하니까 150주의 전기를 주는 거고 평균. 이거는 1류기로 하죠. 불규칙하죠. 그럼 얼마를 줄 거야? 150줄의 전기를 주는 거고. 역시 카디오 버전이야. 디피브레이터야. 디피브레이터죠. 여기도 디피브레이터. 교수님 여기는 규칙적인데요. 아니에요. 여기는 심정지이기 때문에 규칙 불규칙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정지는. 그래서 심정지는 오직 디피브레이터와 에피네프린과 전기적 쇼만 주면 돼요. 디피브레이터와 에피네프린과 CPR. 여기서는 전기가 흐르니 QRS 자체가 없고 리듬 자체가 없고 전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only CPR. CPR. 약물은 뭐예요? 에피네프린. 여기도 CPR. 약물은 에피. 여기도 CPR. 약물은 에피. 여기도 CPR. 약물은 에피. 결국은 모든 심정지 환자는 CPR과 에피가 필요하네요. 모든 심정지 환자는 결국은 CPR과 에피가 필요하네요. 모든 심정지 환자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리듬이 보니까 뭔가 피브레이션과 타키카디아 비슷하게 보이는 콜스 피브레이션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피브레이션을 제거하는 디피브레이터를 써서 제거해 주면은 다시 멈췄다가 심장이 다시 뛰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은 교과서상으로 처음에 피브레이션이 뛰었을 때 5에서 10분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점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환자가 왔을 때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환자는 심정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돼. 근데 해결을 못 해줬기 때문에 심정지로 갔어 지금 왔어
왔는데 지금 맥박도 잡히지 않고 심정지로 왔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세동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고? 세동이기 때문에 제세동. 제세동은 생존 가능성이 1분에 10%씩 감소한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0분. 여기는 1분. 1분에서 제세동을 쳤을 때 ROSC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1분, 2분, 3분, 4분, 5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6분, 7분, 8분 하면은 점점 미세 피브레이션으로 빠지면서 파인 피브레이션 빠지면서 결국은 애시스로 간다 이런 거지. 10분이 넘어갔을 때 제수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막 됐을 때 심실세동이 온다는 거지. 10분이 넘어간 환자에서 심실세동 기대하기 어려워요. 심실세동이 없으면 뭐만 해요? 세동이 없으니까 세동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 그 단계는 필요 없어. 그럼 뭐만 있어? 온리 CPR만 필요한 거예요. PEA는 사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시스템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펄스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OH, OT로 시작하는 H로 시작하는 5개와 T로 시작하는 5개가 있죠. 그 부분 해결해야 돼. 예를 들면은 혈액투석 환자의 하이포칼레미아 때문에 맥박은 펄스 안 잡히는데 리듬은 보여요. 칼륨이 높으면 빨리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줘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쇼크에 빠져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럼 피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면 교수님요 브레디카디아에서 이렇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요 피브레이션은 바로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여러 가지 문을 다 조합해 봤을 때 브레디카디아로 빠지면서는 무수축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 빈맥으로 가는 대부분의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세동으로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해 보면 요 리듬이 다 연결되어 있는 리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해서 여기 애시스토에서 이 애시스토에서 CPR을 완벽하게 해서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그러니까 애시스토에서 CPR 잘하면 PEA로 빠지겠어? 아니면 피브레이션 쪽으로 가겠어? 아니면 ROSC로 바로 가버리겠어요? 피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피브레이션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빨리 또 디피브레이터 쳐가지고 전기시켜서 다시 또 ROSC 되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애시스토에서 CPR 가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니까 PEA로 갈 가능성은 뭔가 리듬이 보일 것 같아. 리듬이 뭔가 보여요. 뭔가 보이면은 당연히 또 맥박을 짚어가지고 맥박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또 다시 이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CPR에서 요 피브레이션을 거쳐서 여기 확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로 빈맥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브레이션 전기를 줬을 때 CPR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피브레이션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피브레이션 가서 전기를 줘서 이렇게 ROSC 될 가능성도 있고 되면은 대부분 빈맥으로 빠지죠.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BP가 0에서 갑자기 BP가 120, 80 맞추다 보니까 그 보정에 의해서 갑자기 빨리 뛰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ROSC 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뛰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돼요. 플로이드 세라피 한다든지 아미오달론을 줘서 부정맥 치료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환자가 빈맥으로 왔어요. 빈맥으로 왔는데 치료가 좀 늦었어. 카디오그냥 디피브리터를 제 시간에 못 쳤어요. 치렀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 요리 빠져요. 빠지면은 다시 여기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디피브리터 치고 약물 에피네프릴 주고 CPR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 이쪽으로 올려 이렇게 올려. 저쪽으로 가면은 다시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려요. 그럼 다시 또 원위치가 됐어요. 여기서는 아데노신을 줄였다는 거지. 여기서는 또 점점 고정이 돼서 결국은 요 노멀 사이너스 리듬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환자를 노멀 사이너스 요 통 안에다 집어넣어야만이 마지막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리커버리 오브 스폰타니어스 서큘레이션이 된다 하면 심장만 뛰기 때문에 결국은 요 심장을 요 노멀 사이너스 리듬 안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12유도 심전도 그 다음에 혈압 BP를 재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에어웨이 기도 유지를 하고 ETCO2를 측정을 하고 노멀 셀라인을 집어넣어서 TTM이라고 목표 체형을 도달할 수 있게 그런 보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트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브럴 CPU까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료가 되면은 생존이지. 생존. 그럼 생존 퇴원해가지고 네 단계는 CPC 점수 1 완벽하게 퇴원. CPC 점수 2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조금 장애가 있어요. CPC 점수 3 죽지는 않았는데 남의 안 도와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CPC4는 살아있는 죽어있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워있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얼마만큼 완벽하게 사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퇴원할 때 우리가 점수를 셀레브럴 퍼포먼스로 봐가지고 CPC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사람을 완벽하게 산다는 것은 CPC 1하고 CPC 한 2 정도 이 정도가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걸어서 퇴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걸어서 퇴원하는 사람. 그게 목표야, 목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9나 119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먼저 119 도착하기 전에 카디악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심장에 조금 뛰게 해가지고 뇌 혈액순환을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